스카이트랙스 5성급 항공사이자 매년 전세계 항공사 순위 1위를 밥먹듯 하는 항공사 카타르항공. 2024년 역시 1순위이자 최근 10년간 6번의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항공사인데요. 카타르항공을 최고의 항공사이자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사로 만들어준 지금의 카타르항공을 있게 한 오늘은 카타르항공의 큐스위트 탑승기입니다. 카타르항공은 1993년 설립된 갓 20년이 넘은 어린 축에 속하는 항공사인데요. 2000년대 들어 막대한 오일머니와 환승 최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등에 업고 최신 항공기들을 주문하기 시작하여 빠르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선망과 럭셔리 이미지를 가진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이 2014년 개항하면서 거점 공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며 세계 최고의 항공사 타이틀을 단시간에 이룰 수 있었는데요. 2017년 비즈니스 클래스의 정의를 바꾼 센세이셔널한 프로덕트 큐스위트를 출시하며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천을 출발하여 아부다비까지 인천 도하 QR859편, 도하 아부다비 QR1044편을 도하 환승 연결 발권할 수 있었고요. 제가 최근 가장 애용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A 어드밴티지를 이용하여 총 4만 마일리지와 10만원 정도의 세금으로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A 어드밴티지가 아시아 전역에서 오세아니아, 중동까지의 거리를 비즈니스 4만, 퍼스트 5만으로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이전 탑승기였던 아부다비 파리 아파트먼트 탑승을 위해서 이렇게 구간을 잡아봤고요. 도하에서 중동 구간은 카타르항공 정책상 퍼스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도하에서 카타르항공의 알사푸아 라운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항공은 인천에서 1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새벽에 출발하는 QR859편 1대12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터미널 제2구역에 체크인 카운터가 위치하고 이곳에서 수송 및 짐을 맡길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몸만 떠났기 때문에 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올 초 한참 대한항공이 출국장으로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라고 해서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출구를 한 곳만 열어두어 결국 꽤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인천공항이 인프라 대비 평가가 박한 이유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있고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꽤 시간이 걸려 출국장으로 나와 면세품 수령 후 워널드 라운지로 이동해봅니다.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워널드 라운지는 28번 게이트 근처 한층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위 대한항공 라운지 맞은편에 워널드의 라운지가 위치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의 워널드 항공사 티어 및 드래곤 패스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국내 PP카드, 드래곤 패스와 계약이 되어 있는 라운지 앱을 이용해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음식은 간단한 핫푸드들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준비된 음식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렇게 맛이 있는 편도 아닙니다. 음료도 그 흔한 생맥주 기계 하나 없이 병 또는 캔 음료 위주로 준비되어 있네요. 다만 라운지 중앙 부분에 바텐더가 상주하는 바가 있어 칵테일을 말아주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간이 라운지 마감 시간 즈음이라 바를 정리하고 계시던 바텐더를 붙잡고 한 잔 부탁드려서 또 메뉴에 없는 술 한 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 바의 경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저도 저번에 왔을 땐 문이 닫혀 있어 서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이 라운지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점은 비치된 컵라면이 진순이라는 것 하나인데요. 그나마도 온수가 나오는 기계가 커피 머신뿐이라 여기서 찔끔 온수를 받아야 하고 젓가락도 라운지 안에서 보기가 힘들어 포크로 먹어야 하는 한국인에겐 난이도가 꽤 높은 라운지입니다. 라운지 내 샤워실의 경우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 입장할 수 있는데요. 엄청 고급스럽진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 다 갖춰져 있는 실용적인 형태의 샤워실로 급할 때 이용하기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카타르항공은 게이트 오픈을 꽤 이른 시간에 하는 편이고 마감 역시 빠르게 하여 출발해버리는 항공사라 00시 20분 출발 예정인 이 항공편 게이트 역시 굉장히 일찍 열렸고 컵라면도 마저 다 먹지 못한 채 게이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항공편 3월에 있던 연휴에 출발하다 보니 비즈니스까지 꽉 채워갑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 카타르 항공 에어버스 A350-1000 3년 된 녀석으로 현재 생산되는 여객기 중 가장 큰 녀석입니다. 여객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A350 시리즈에서 가장 큰 모델로 보잉의 777과 에어버스 A380이 단종되고 언제 출시될지 모를 777X가 나오기 전까진 이 항공기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얼굴마담을 맡을 예정인데요. 현재 일본항공의 플래그십 항공기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고 퀀타스 항공 역시 프로젝트 선라이즈용 항공기로 제작 중에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이 항공기를 주문해둔 상태입니다. 카타르의 A350-1000은 동체 중반부까지 총 46석의 Q-스위트 좌석으로 꽉 채운 프리미엄 버전과 오늘 타고 갈 앞쪽 캐빈에 총 24석만 탑재한 396석짜리 대량 수송 버전이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도하에서 환승 후 유럽의 낮에 도착하는 환승 장사를 메인으로 하는 카타르 항공은 최근 한국에 하루 한 편뿐이지만 다른 낡거나 구버전의 기체가 아닌 이 A350-1000을 고정으로 넣어주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이번이 A350-1000 두 번째 탑승이라 또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쪽 캐빈 한 구역에 121 배열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된 A350-1000의 Q-스위트 좌석은 홀수열은 뒤쪽으로, 짝수열은 앞쪽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홀수열 창가석은 창 쪽으로 조금 더 붙어있는 형태로 역방향이지만 창가석, 순방향이지만 복도석 느낌으로 적당히 평등하게 좌석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에티하드의 정방향이자 창가석, 역방향이면서 복도석으로 극도의 빈부격차를 느끼게 해주는 자본주의 좌석과는 다르죠. 오늘 제 좌석은 OA 역방향 창측 좌석인데요.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꾼 좌석으로 문이 달린 비즈니스임에도 퍼스트에 버금가는 좌석 및 기내 서비스로 카타르 항공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이 Q-스위트는 2017년 첫 출시 이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좌석 및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흘러간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좌석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크게 느껴지는 21.5인치의 디스플레이와 팔걸이이자 수납 공간이면서 침대형일 때 여유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 스툴 형태의 스페어 공간이 좌석의 활용을 높여주는데요. 주어진 면적 대비 주변 시설 대부분이 높게 올라와 있어 실제로 내 몸과 닿는 공간이 그리 넓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선반으로 활용하는 이 튀어나온 부분은 복층으로 만들어두어 굉장히 유용하고요. 다 눌러보기도 어려울 물리버튼 시트 컨트롤러와 헤드폰 잭, 충전 포트들과 리모컨 등 전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몽땅 모아놓은 스테이션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주 선반은 음료 및 간단한 소지품을 올려두기 편한 적당한 크기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한층 아래 공간 역시 충전 중인 전자기기나 메뉴판, 당장 쓰지 않을 소지품 등을 보관하기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뽑아져 나오는 형태의 테이블 역시 필요시 사용하기 편하게 조절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오토만 역시 발 공간이 너무 좁거나 깊어 답답하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성 그대로의 좌석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아래 살짝 튀어나온 부분마저 간혹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등 좌석 곳곳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좌석입니다. 좌석에 앉으면 우선 선반 부분에 카타르의 상징 딥티크 물수건과 어메니티가 놓여 있는데요. 구성품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담아놨고 이 물수건도 비행 내내 아니 라운지에서까지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그 향이 계속 코에 맴돌게 됩니다. 약간 머리가 아플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화학물질이고 이걸로 닦아내는 게 정말로 청결한 건지는 생각이 좀 들게 하더라고요. 좌석에는 두 개의 베개가 놓여 있고 그중 하나는 리스본의 벨랭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카타르가 프로모션 중인지 작년 리스본 여행도 생각나고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카타르 특유의 돌돌 말린 담요가 제공되는데 이 역시 매우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비행 내내 유용했고요. 기내용 슬리퍼 및 각종 편의물품, 마지막으로 화이트 컴퍼니의 라운지웨어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급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카타르 항공입니다. 다용도 스툴 안에는 생수 한 병과 함께 이 좌석에서 상대적으로 급이 떨어져 보이는 무난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 하나 들어있네요.
비즈니스 구역 앞쪽 좌우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창문이 있는 구조로 나름 넓게 갖춰져 있는데요. 화장실 어메니티 역시 딥티크 제품으로 갖춰져 있고 비행 내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탑승 후에는 바로 웰컴 드링크가 제공되는데요. 저는 카타르의 시그니처 웰컴 드링크 레몬민트 주스를 요청드려봤고요. 이륙 후 첫 음료로는 듀발르로이의 로제 샴페인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카타르 항공의 경우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퀄리티의 주류를 제공하지만 조셉 페리에라는 메인 샴페인이 조금 아쉽고 오히려 서브인 듀발르로이 로제가 꽤 괜찮은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메뉴판에서부터 힘을 꽤 준 와인 리스트에다 메뉴 자체도 셀러로 표현하는 자신감도 좋았습니다. 다만 병을 직접 가져와 따라주는 서비스가 아닌 따라서 가져다주는 형태로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형태의 서빙이었네요. 거기에 카타르 항공은 칵테일에도 꽤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된 다양한 칵테일을 제공하는데요. 제가 주문했던 칵테일들은 뒤에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식사의 경우 뜨고 나서 메인 식사 한번, 도착 전 아침이 준비되며 비행 중간에는 간단한 스낵이 제공됩니다. 에피타이저를 비롯한 다른 메뉴 없이 바로 제공된 메인 식사의 경우 소고기 갈비찜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였지만 오히려 스테이크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갈비 양념이 잘 배어든 스테이크와 찜 중간 어딘가의 느낌으로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간단한 치즈 과일 플레이트가 나왔는데 요 특이한 잼이 또 취향이더라고요. 마지막 달달한 디저트까지 첫 번째 식사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테이블 세팅을 비롯한 서빙 방식이었는데 카타르 항공 시그니처인 이 양초 느낌의 전등과 소금 후추, 잔 모두 트레이에 담겨서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닌 하나하나 세팅한 후 음식을 나중에 가져다주는 비즈니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승객이 모두 동시에 식사를 하는 게 아닌 각자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받는 형태이기에 가능한 서빙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커트러리와 물잔에도 중동 느낌 물씬 나는 무늬가 새겨져 있고 와인잔의 베이스 부분에도 항공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등 이게 카타르 항공이다! 를 식사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착륙 2시간 전 요청했던 조식은 새벽에 식사에 비해 조금 더 알차게 준비되었는데요. 그래놀라가 올라간 요거트에 빵과 잼, 버터 등이 먼저 세팅이 되었고 민트티도 요청드려봤습니다. 에티하드와 에미레이트에서 제공되는 풍성한 생민트를 기대했지만 카타르에선 그냥 차만 주네요. 본 식사는 치즈 오믈렛과 치킨 소시지였지만 오믈렛은 오히려 계란찜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맛도 살짝 아쉽더라고요. 10시간 남짓의 비행 내내 해를 볼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술 마시기 딱 좋은 분위기죠. 저도 비행 내내 주류를 주문해봤는데요. 앞서 리스트에서 보여드린 샴페인 두 종류 이외에도 브랜디가 들어가는 샴페인 칵테일, 위스키가 들어가는 위스키 사워를 같이 시켜봤고요. 중간에는 쿠바 리브레, 내리기 직전까지 올드 패션드로 계속 홀짝거리면서 기내 음주를 즐겨봤습니다. 안 그래도 화려했던 카타르 항공의 기내 안전 비디오가 그새 또 바뀌었더라고요. 역시 트렌드에 맞춘 드라마 형식의 세이프티 비디오였는데요. 요 원월드 항공사들이 유달리 이런 세이프티 비디오에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타르 항공의 IFE는 에어쇼, 외부 카메라 등 이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갖춰놓은 데다 이 부분에서도 스카이트랙스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오릭스1이라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리모컨 또한 리모컨이라기보단 스마트폰 느낌으로 이 기체가 3년 남짓 된 최신형이다 보니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좌석에서 궁금했던 HDMI 역시 이번에 도전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에 있는 HDMI 포트를 이용하여 아이패드를 연결해봤는데요. 별 문제없이 잘 연결은 되었고 영상 재생도 문제 없었지만 헤드폰 잭에 연결한 자체 헤드셋으로는 잡음이 자꾸 들려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제 자리만의 문제인지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아이패드로 제 최애 영화 중 하나인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란 영화를 보았는데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와이파이의 경우는 1시간 무료 제공이 되는데 비즈니스라고 얄짤없고요. 다만 단 $10로 비행 내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꼭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에겐 부담이 크진 않겠다 싶긴 한데요. 현재 카타르의 777부터 스타링크 설치가 진행되고 있어 어쩌면 곧 모든 승객 무료 와이파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딩 서비스의 경우 의외로 간단한데요. 좌석과 베개에 커버를 씌워주는 게 전부로 원할 때 그대로 좌석을 눕혀 침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제공된 베개와 담요를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로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좌석을 눕혀 문을 닫으면 상당히 아늑한 공간이 형성되고 비행 내내 계속 어두운 채 유지되는 기내에서도 좌석 내 조명이 잘 배치되어 있어 꽤 안락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좌석을 눕혔을 때 다리 공간도 생각했던 것에 비해 여유 있고 옆으로 누웠을 때에도 편한 자세가 나오는 나쁘지 않은 형태의 침대 모드 Q-스위트였습니다. 저는 좌석이 정면을 향한 채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는 스태거드 형태의 좌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가까이 있고 하반신 부분이 앞쪽 파트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를 싫어하는데요. Q-스위트 좌석은 이에 정확히 해당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 주어진 공간에 비해 좌우가 매우 좁은 좌석 형태로 옆에 스툴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 하여도 그렇게 여유 있는 좌석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이 Q-스위트와 비교되는 ANA의 더 룸의 경우 이 스툴 부분까지 넓게 소파 형태로 이어져 있고 이 부분이 침대 형태에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뒤로는 살짝 갑갑해도 좌우로 엄청난 공간이 주어지는 데 비해 이 좌석의 경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좁아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갑갑한 좌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달린 좌석이라는 점도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2017년 출시된 좌석임에도 아직 최신 사항이 잔뜩 적용되어 있는 훌륭한 프로덕트임엔 틀림없지만 그 사이 새로운 사양들이 적용된 좌석들이 많이 출시됐죠. 거기에 카타르 항공 모든 항공기에 이 Q-스위트가 설치된 건 아니고 모든 A350-1000, 일부 A350-900과 777 시리즈에만 적용되었으며 787 시리즈와 A380에는 이 Q-스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복불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살짝 아쉽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덜어 보였는데요. 특히 지상에서 주문을 받아갈 땐 랍스터로 받아가서 이륙 후에 해당 메뉴가 없다며 메뉴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 이륙 후 바로 식사를 요청했음에도 중국 영공에 들어오고 나서야 식사가 준비되기 시작했던 점, 이륙 후 1시간 가까이 승무원 호출에도 응답 없이 기내 서비스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과연 내가 알던 카타르 항공의 서비스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 대부분의 승객은 바로 잠자리에 들어 바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특히 인천 노선이다 보니 한국인 승무원이 꽤 탑승한 상황이었지만 친절함이나 응대 측면에서 오히려 타국적 승무원들의 서비스나 응답 속도가 훨씬 훌륭했던 이래저래 제가 기대했던 카타르 항공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탑승 경험이 되었습니다. 탑승 후 제공되는 식사에서 에피타이저도 없이 바로 메인 요리가 나오는 점은 둘째치고 10시간의 비행에 중간 간식이 스낵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의아한 부분이었는데요. 식사량이 많지 않아 항상 남기는 편인 저도 첫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배가 고파지는 이코노미에서도 잘 경험하지 못했던 배고픔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새벽 비행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어쩌면 인천 구간만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새벽 비행이라고 비행기 값 깎아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쩌면 너무나 컸던 제 기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분명 어느 좌석과 비교해도 아직까지 독보적인 퀄리티의 좌석, 퍼스트 클래스 제공 어메니티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어메니티 물품들, 양은 부족했지만 맛은 너무나 훌륭했던 음식,
그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 칵테일 하나하나 대충 만든 느낌 없이 만족스럽게 제공됐던 점, 탑승부터 하기, 라운지, 환승까지 너무나 부드럽게 진행된 카타르 항공의 시스템 등 세계 최고의 항공사라고 불리기엔 무리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만석이었던 큐스위트 좌석은 가운데 8자리에 가족, 지인으로 탑승했는지 4인씩 두 팀 모두 벽을 연 채 함께 식사하는 형태로 비행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여행을 할 수 있어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측면 1인 좌석에 살짝 갑갑한 느낌과는 다른 4배의 공간 공유뿐만 아니라 4인이 여행을 떠나는 그 감정도 공유되어 너무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설마 여기서 저렇게 문 열고 업무 회의하는 팀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큐스위트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어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좌석은 또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큐스위트 탑승기를 마무리해보고요. 올해 조금 신기할 카타르 항공 탑승기가 몇 편 더 남아있으니까 요 영상들도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또 다음 탑승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